안녕하세요.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찾아가는 미술관 시즌 6번째 조선의 시선 자연을 담다입니다. 이번 시즌에 소개할 3명의 화가 중 두 번째 인물은 진경산수화라는 화풍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대표 화가 겸재 정선입니다. 정선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그림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보다는 학문과 교양의 한 부분으로 즐기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적인 그림은 주로 국가기관인 도화서의 화원들이 그렸는데요. 정선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전문 화가를 뛰어넘는 실력으로 당대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평생에 걸쳐 매우 열정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화풍을 개척해 조선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답니다. 정선이 그린 우리 강산의 아름다운 풍경, 궁금하지 않나요? 어떤 풍경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산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 있나요? 조선시대에는 직접 우리나라의 산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겸재 정선입니다. 조선 초기와 중기에는 실제 풍경보다는 이상적인 세계를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이 유행했는데, 이는 중국 화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있죠. 이 그림은 세종대왕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본 풍경을 안견에게 설명하여 그리게 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풍경이 아니라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풍경을 상상하여 완성한 것이죠. 정선은 상상 속 풍경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짜 자연을 그려야 해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전국을 여행하며 실제 풍경을 관찰했고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정선은 실제 풍경을 직접 보고 그리는 진경산수화라는 화풍을 개척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진경은 참된 경치라는 뜻으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습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장소에 가서 보고 느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그럼 정선의 대표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며 조선시대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화풍에 담겼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 작품은 정선의 대표작 중 하나인 금강전도입니다. 정선은 유독 금강산을 많이 그렸는데요. 금강산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명소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금강전도는 정선이 59세 때 젊은 시절 여러 번 유람했던 금강산의 기억을 되살려 그린 작품입니다.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관법을 사용해 수많은 봉우리를 둥근 원 하나에 모두 담아냈는데요. 실제 풍경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금강산 전체의 웅장함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여 완성한 그림입니다. 그림 왼쪽에는 푸른 숲으로 이루어진 흑산이 그려졌고, 그 외에는 암벽으로 이루어진 돌산이 그려져 있죠. 정선은 붓을 옆으로 눕혀 툭툭 점을 찍어 부드러운 흑산과 무성한 숲을 표현했고, 반대로 붓을 바짝 세워 짧고 간결한 선으로 단단한 바위산을 표현했습니다. 이전에 그렸던 금강산과 달리 많은 선을 이용해 그린 이 금강전도는 나이가 들며 무르익은 정선의 힘있고 섬세한 필력을 볼 수 있어 정선의 걸작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강산의 명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금강산에 있는 사찰 중 하나인 장안사, 금강산 만폭동 안에 있는 우뚝 솟은 바위 금강대, 사자를 닮은 사자바위,
암벽에 조각된 묘길상을 찾을 수 있답니다. 금강산의 명소들을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는 재미가 있지요. 정선의 또 다른 그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엔 풍경 곳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옛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다른 그림을 통해 살펴볼까요? 신묘년 풍악도첩의 단발령 망 금강산입니다.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오른쪽에는 나무가 가득한 숲으로 이루어진 단발령이 그려져 있고 산 사이에 펼쳐진 구름을 지나 왼쪽 상단에는 뾰족뾰족한 돌산으로 이루어진 금강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강산을 처음 보면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선은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산의 색과 기법을 극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금강산은 작게 그리되 그 사이 공간의 구름을 배치하여 단발령으로부터 느껴지는 거리감을 절묘하게 표현했습니다. 단발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산 중간에 있는 산길을 확대해보면 나귀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이 보이네요. 나귀의 등에는 짐이 실려 있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단발령 고개에 도착하겠군요. 좀 더 올라가서 산 중턱을 볼까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모습을 보니 선비들이군요. 나무 사이로 건너편에 있는 금강산을 보고 있나 봐요. 그 옆에는 하인들과 선비들이 타고 온 가마가 놓여 있어요. 신묘년 풍악도첩의 또 다른 그림, 백청교입니다. 이 그림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모습들인지 자세히 볼까요?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 평평한 바위에는 선비들이 앉아 휴식을 취하며 주변 경치를 둘러보고 있어요. 왼편 나무 옆에는 고가를 쓴 승려들과 가마가 보이네요. 승려들이 선비들을 가마에 태워 백청교까지 올라왔나 봐요. 오른쪽 하단에는 다음 여행지로 타고 갈 말들과 말을 관리하는 마부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정선의 세밀한 묘사를 통해 당시의 백청교 풍경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정선은 금강산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의 모습도 많이 그렸는데요. 그중 정선하면 떠오르는 그림, 인왕제색도입니다. 비가 막 그친 뒤 인왕산의 풍경을 그린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정선의 단짝 친구였던 시인 이병현이 병으로 위독해지자 그의 쾌유를 비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린 작품이죠. 산 아래에는 자욱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비에 젖은 인왕산 바위는 까맣게 변해 있네요. 정선은 인왕산의 거대한 암벽을 표현하기 위해 먹물을 가득 머금은 큰 붓을 위에서 아래로 힘차게 내리 그으며 바위의 결을 묘사했어요. 이 짙고 강렬한 붓질 덕분에 바위의 단단함과 무게가 더욱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나요? 진경산소화의 완성이라 불리는 인왕제색도의 실제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인왕산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산입니다. 인왕제색도의 실제 모습과 유사한 인왕산을 만나고 싶다면 경복궁이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서쪽 방향을 바라보세요. 정선이 큰 붓으로 힘차게 그려냈던 커다란 바위산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답니다. 경복궁 근처에 가게 된다면 꼭 한번 인왕산의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또 다른 종로구의 풍경, 청풍계지각입니다. 청풍계는 맑은 바람이 부는 계곡이란 뜻으로 인왕산 기슭의 골짜기인 현재 종로구 청운동 일대를 말합니다. 이 작품은 정선의 노년 시절 작품으로 무르익은 정선의 화풍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중심지를 그린 작품입니다. 서빙고 망도성도는 서빙고에서 도성을 바라보다 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양도성은 도심부를 둘러싼 성곽과 문 안의 공간을 말합니다. 지금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부 지역이지요. 지금과는 다른 조선시대 서울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선은 우리의 강산을 직접 보고 그리며 조선만의 진경산수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정선 덕분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300년 전 조선의 자연과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만의 진경산수화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